NBA 온 에어 1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야인을 해고하고 온 주인장입니다. 해고하셨나요? 네? 일단 정직시켰습니다. 잠시 근신 주고 왔습니다. 론도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론도처럼 벤치에 너무 화려한 개인기를 의존한 방송을 해서 벤치에 잠깐 쉬도록 두고 왔습니다. 가야님 팬들이 많이 오해하시겠네요. 지금 가야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네. 그리고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순입니다. 네. 이렇게 셋이서 또 2주 연속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가야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데. 근데 오늘 아침에 연락 왔는데 링겔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 심심한 위로를 네. 정합니다. 이거는 출장 갔다 온 그 전 중국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미세먼지에 다른 병도 아니고 중국병이죠. 중국 출장 갈 때도 저도 목이 이게 걸걸한 게 더 먼지 껴요. 그러니까. 네. 삼겹살을 먹어줘야 돼. 빠른 쾌차를 빕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아프지 마세요, 가연님. 네. 저희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스미스팡님인데 스미스팡님이 저희 그 댓글 게시판의 지분이 상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스미스팡님의 댓글을 한데 모아서 스미스팡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카고 얘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시카고의 론도 벤치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쭤봤는데 스미스팡님이 남겨주셨어요. 론도의 생산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 볼 흐름이나 슛 셀렉션이 모두 안 좋게 나오는 게 뭐 현상이긴 하지만 론도만의 잘못이 아니다. 스미스팡님은 좀 더 시카고 프런트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네요. 네. 네. 뭐 프론트진이. 주인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호이버그 뭐 감독보다는 프론트진이 더 문제다. 웨이드, 버틀러, 론도 라이브를 가지고 슛내어지 효과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는 그 경기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외적으로 론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외적으로. 네. 경기 그리고 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커리어 초반부터 항상 지적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 선수는 그 이제 루키 시즌에 바로 우승을 한 케이스죠. 97, 98 시즌에 이제 보스턴에 처음 합류를 했었는데 그때 수많은 이제 빅3를 붙은 수많은 베테랑들과 특히 이제 그 선수들이 사랑하기로 유명한 리버스 감독 체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감독과의 불화설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이거는 사실 뭐 댈러스 가서의 어떤 리칼라이 감독과의 불화설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뭔가 가는 데마다 항상 감독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모르가요. 론도 자체에도 분명히 책임이 많은 게 아닌가. 팀과 잘 융화를 하지 못하는. 그렇죠. 특히 감독과의 관계가 약간 그렇죠. 좀 껄끄러운 편이에요. 네. 뭐 저는 이런 것들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레전드인 가넷, 폴 피어스 그리고 레이 알렌 이렇게 세 명의 가운데서 리딩을 끌어가면 화려한 스킬을 갖고 탁월한 코트 비전을 갖고 있는 선수는 귀엽죠. 이쁨을 받고 그걸 충분히 그 스킬을 큰 그릇 형들이 다 안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리더 베테랑으로서 어떤 리더 혹은 어떤 중추 역할을 원하는 팀의 이런 조직에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의 그릇이 그렇게 넓지 않다. 성격이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네요. 네. 네. 그리고 스미스팡님께서 주인장님이 버틀러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올스타에 뽑으셨죠? 네. Kiss my hand. 지금 아프죠? 버틀러가. 네, 부상을 당했다고. 이번 주 5경기 있는데 네. 버틀러 가진 분들 심심한 위로를 사옵니다. 그리고 클불전에서는 그 맥더머과 미루티치가 솔솔한 활약을 펼쳤고 그다음에 토론토전에서는 지미 버틀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경기에 담겨 있다고 추천을 또 해주셨네요. 네. 그 해설자 이름 누구죠? 시카고? 스테이시 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막갈라에서 Kiss my 냠냠냠냠.
그렇습니다. 심수왕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댓글은 멜로 별별별님. 라빈이 자유투 라인 360도 회전 덩크를 하시는 걸 보았는데 소름이 끼치셨다고. 소름이. 네. 요새 소름 끼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반어직한 현상이죠. 네. 요즘에 닭값도 올랐는데 소름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장님 말씀처럼 에런고든과 좋은 승부를 라빈이 하기를 좀 기대하신다고. 근데 제가 잘못 말한 게 하나 있더라고. 지난 제가 두 손 자이언트 두 손 민드밀이 아니라 네. 제가 올려드리고 까먹었던 게 자이언트의 360도 덩크였어요. 아, 이 덩크였어요? 예.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소름 끼치는 덩크. 네. 예. 다음 댓글은 카일 싱글러님. 학도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도님이 노아의 기둥이라는 것을. 기둥이죠. 기둥이죠. 지금 뭐 그럼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끼리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그리고 카일 에드워드 싱글러의 올스타 선정을 응원하신다고. 네. 네, 2표 받았겠네요. 개인적으로 파출리아보다 많이 봤습니다. 다음 댓글은 팀씨님 새해 첫방 잘 들었습니다. 팀씨님이 하시는 판타지는 8명의 헤드투헤드 리그라고 하시고요. 팀씨님께서 서버럭 쪽이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분석하기로는 결국 이득이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1등을 기대하신다고. 8명 헤드 투 헤드면요. 거의 그러니까 올스타들 듣고 하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주전들. 저희는 딱 그 2배죠. 정말 웨이버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이버에 정말 막 도리 핀나 스미스, 막 필리 스미스, 막 이런 애들 있죠. 도리안 피니 스미스. 구글에 검색해서 이 사람의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나 발음하는 방법 알아봐야 되는 선수들만 남아있죠. 저희도 가끔은 소름 돋을 정도로 무명인 애들이 가끔 깜짝 그렇습니다. 활약할 때. 네. 오늘인가요? 네. 호시님께서 펠리시오로. 그렇죠. 펠리시오. 정말 더블더블의 활약을 보여줬죠. 정말 무명이잖아요. 그래도 펠리시오는 대략적으로 빅맨 쪽에서 시카고에서 한 5옵션 정도인데. 오늘 더블을 했죠. 제가 데려오자마자 내일 바로 버리려고요. 저희는 딱 그 16명 이 리그 2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는 미러키의 브록든, 그렇죠? 제가 또 턴오버를 했죠. 네. 그 발음 좀 어렵더라고. 브로그든이라고 해야 될지, 브록든이라고 해야 될지. 브록던이라고 하는 브록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튼 루키 가드. 루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미러키 루키 신규 주전 가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뽑았다가 들어간 밴더를 넣고 바로 웨이버를 했죠. 한 경기 쓰고 버리지 않았나요? 정말 제 판타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실수가 아닌가. 그렇죠. 장고끝 악수라고 하죠. 정말 바보 같은 짓. 그 다음에 계속 트리플 더블하고 더블 더블하고 난리 났죠. 저는 더 이상 판타지 전문가가 그 전에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음 댓글은 제플리카 원님. 1월 5일 포틀랜드와 골스전 4쿼터의 골스 모습은 골스 팬으로서 꿈꿨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커리와 듀란트의 피켄롤 플레이 강력하고 아름다웠다고 감상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멤피스 4쿼터도 아름다웠죠. 이 경기를 꿈꾸셨다면은 그거 멤피스 경기는 엉망인 거죠. 그야말로 진정한 소름 끼치는 경기였죠. 맞습니다. 이 그 둘의 2대2 플레이는 아마 올 시즌 처음인 것 같은데 정교하게 다듬으면 프로브에서 알고도 못 막는 전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플레이 저도 봤는데 굉장히 위력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사실은 그 커리가 최근 이때 이전이죠. 1월 초에 인터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2대2 플레이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그렇게 약간 클레임식의 인터뷰를 안 하는 선수인데 약간의 이제 불만을 표출한 다음에 바로 2대1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인터뷰 이후 반영된 첫 경기가 바로 2대1 하길래 역시 커리가 그래도 골스에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기억이 났던 게 커리가 그때 예전에 지난 시즌이죠. 그 보것과 하던 2대2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 경기 시즌 초반에 그냥 바로 그냥 보것은 그냥 던져주는 거 손만 살짝 건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2대2 플레이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 배경에 물론 이제 커리의 패싱이 살 수도 있지만 보것의 마무리한 능력이 그랬던 건데 이번 시즌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손쉽게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이 대충 던져주는 걸 수쳐줄 수 있는 애가 파출리야? 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픽을 감싸고 돌아 나왔을 때 바로 반박자 쏘는식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정말 특건데. 네. 그 이런 거죠. 듀란트 할 때 너도 스크린 서. 너 왜 안 쓰는 거야? 아, 요새 듀란트 안 돼. 그 그린한테 욕 좀 처먹더니 그거 또 소름이 돋아가지고. 드레몬드 그린은 좀 멋있는 놈이에요. 멋있어. 멘탈이 시원한 놈이야. 아주. 지금 리그 넘버 막 2를 지금 몇 년째 달리는 선수한테 대들 수가 있는지. 야,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저희가 하죠. 매치업 시간에서요. 정말 이거야말로 남의 집살이가 더럽다는 거죠. 정말 겁없는 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마포대교 문효전대님. 올스타 투표 중간 집계를 보니 어김없이 우리 짜자 파출리아가 자자 파출리아. 네. 호수인님의 의견처럼 클불 빅3는 올스타를 갈 것 같고 아테토콤보도 눈에 띄고 잘하면 엔비디까지 개인적으로는 아주 아톰이 주전되기를 희망하신다고. 네.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올스타 투표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마스 그다음에 롤플레이어를 뽑으셨다고 하는데 롤플레이가 2명이죠. 제가 말씀드린 롤플레이어는 2명이거든요. 이게 라울이니까. 물론 그 롤플레이어 중에 한 명은 B급, C급으로 나누긴 했는데 물론 이건 철저히 지난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동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르브론과 콤보 버틀러를 뽑으셨다고. 네. 이 버틀러는 또 특별히 스미스팡님을 생각해서 뽑으셨다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버틀러한테 한 100표를 몰아준 게 스미스팡님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는 서버럭과 하든, AD와 듀란트, 커즌스를 뽑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유니폼을 올려주셨어요. 올스타 유니폼. 어떻게 논란이 보시는지. 많죠. 논란이 많고 네. 회색은 이건 거의 프랙티스 티셔츠 같죠? 이게 이제 다음 시즌에 나이키로 스폰서가 바뀌잖아요. 예. 그걸 기념해서 아디다스가 태업을 한 게 아닌가. 도저히 돈 투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 이쁘던데. 어슬렁 만든 거죠. 네. 이게 과거에 2014년도인가요? 뉴올리언스 약간 표시 있는 마크 때처럼 뉴올리언스 색깔을 그것도 안 이쁜데 뉴올리언스 색깔을 좀 표현했던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컬러 그나마 파란색이 좀 볼만한데. 파란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어두운 색. 그건 좀 볼만한데. 이거는 지금 주말에 쓰레빠 끌고 이렇게 담배 사러기도 아까운 정도이세요. 이거 진짜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로. 아니 그리고 그레이라는 컬러가 주로 이제 농구 저지 쪽으로 오면은 연습용.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활성화되지 않은 색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연습이나 혹은 땀에 젖어서 버리는 쪽 이쪽 느낌인데 그거를 저지라니. 그럼 올스타로. 올스타 저지로. 누가 봐도 태엽이죠 이거. 다음 시즌 나이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디다스 화이팅. 스웩. 나이키 화이팅. 다음 댓글은 마이스트로 CP3님. 폴의 복귀와 함께 올타임 어시스트 10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군요. 지난 방송에서 올 시즌 클리퍼스의 파이널 행을 응원한다던 주인장님과 호수인님의 발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응원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멤버 조합은 참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근데 나중에 복귀 경기 때 그래도 아무리 크리스 폴이라도 복귀 경기는 좀 약간 살살 뛰겠지. 야, 18어시스트 하다 보면 19득점 18어시스트 1턴오버 막 이런 거 있죠. 3스틸. 그러니까요. 야, 지난 시즌에도 좀 비슷한 양상이 있었죠. 그리핀이 아웃됐을 때 이제 폴이 혼자 9공부터 하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 선수였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경기 중에 진짜로 요요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이 사람 진짜 이 형 너무 말도 안 되는 템포의 드리블을 보였어요. 약간 장인이죠. 마스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거를 제프티가 따라하더라고요. 석공하는데. 근데 비슷하게 따라했어요. 그거 한 번 했죠. 맞다. 한 번 했죠. 네. 다음 댓글은 바진가 송가님. 골든 스테이트와 멤피스의 경기를 좀 평을 남겨주셨는데 큰 점수 차이 집안일 하시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웬일. 아차 싶었죠. 이 경기에 대해서 감상평이 좀 달려 있습니다. 바진가 송가님은 역시 농구와 인생 끝까지 봐야 하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멤피스 선수들의 투지에 존경을 담아 마음의 리스펙을 보여주셨고. 저희도 리스펙합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강정동 달달이 아빠님께서는 이 경기를 보시고 원래 곰이 느려 보여도 사슴 잡으러 달릴 땐 장난 아니게 빠르다. 이거 약간 한 줄. 볼스가 사슴인가? 도발이죠 이거.
금관 가야님께서는 선수들 체력 낭비한다고 멤피스 감독을 욕하셨대요. 너무 지고 있어서. 근데 그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피치들 잘해요. 피치들 잘해요. 네. 클블 팬으로서는 골스가 앞으로 방심도 안 할까 뭐 오히려 걱정이 되신다고. 네. 그다음에 금강가야님은 가야님 팬이신데 친구한테 노아를 추천해 주셨대요. 그래서 대가야인으로 조만간 소리를 남기실 것이라고. 마지막 이게 상당히 좀 인상 깊습니다. 가야 연맹과 클블이 영원하라. 네, 어차피 정직이죠. 연맹은 결성됐는데 네. 리더가 사퇴했죠. 네. 이번 주도 가야님이 없으셔서 좀 아쉬우시겠어요. 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 위긴스와 친구들님이 2주의 소식이라고 해서 뉴스거리들을 정리를 저번 주부터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저희 아웃라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저 이거 보고 방송하려고요. 저 이거 보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하려고요. 네. 이 코너에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여기 가야님 위긴스 친구들님께서 써주신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위클리 뉴스를 좀 더 재밌게 탄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코버의 클브랭을 환영하신다고. 네. 카일 코버가 이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이 소식은 저희가 이따가 위클리 뉴스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전주 이씨 스미스님. 와, 이거 괜찮네요. 이씨가 여기 또 있었네요. 야, 이거 느낌 있네요. 이거 전주 이씨 스미스. 우리가 이거잖아요. 전주 형 이건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전주 이씨 스미스.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네. 전주 이씨 스미스 이거 참신한데요? 이분 느낌 있어요. 이분. 그러니까요. 이 사람 보게. 안녕하세요. 방송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매번 방송만 듣다가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2011 플레이오프에서 하이라이트로 덩 노비츠키의 하드캐리 우승을 보고 댈러스의 팬이 해주셨다고. 이분은 이제 댈러스 팬이시거든요. 올 시즌의 끝으로 노비츠키가 은퇴할지도 모른다는 슬픈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코비, 팀 덩컨, 가네지 은퇴한 지금 리그에서 유일무이한 프랜차이즈 스타로 남아있는 게 노비츠키인데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노비츠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소개 부탁드린다고.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찍으로 가자. 아껴두고 있습니다. 노비츠키는 아껴두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은퇴하나 싶어서 꺼내들다가 다시 계약하는 거 보고 주머니에 넣었던 그러니까요. 그 카드이기 때문에. 노비츠키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댈러스의 올 시즌은 아무래도 의도치 않게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를 못 나갈 것 같은데 내년 시즌 드래프트 풀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댈러스도 예전에 세난 팀 덩컨 대박 드래프트처럼 제대로 된 루키를 좀 낚아서 노비츠키 이후 반즈와 함께 팀을 이끌 인재를 발굴했으면 하거든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댓글은 특별히 다 읽어드리는데 와 기네요. 내년 드래프트는 사실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한번 다뤄드렸었죠. 이제 그 드래프트가 되기 전에 시즌 중반에 이제 그 마치 매드니스를 하면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번 시즌은 뭐 저희가 자세하게는 아직 모르지만 뎁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소문은 그렇죠. 소문상으로는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가 한 3월 달쯤 찝어서 한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치 매드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그때 한번 또 좋은 선수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학도가 굉장히 학도님이 필요하죠. 네. 가해 싱글러님과 함께. 네. 에드워드 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수 이씨 스미스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괜찮죠. 아무리 곱씹어봐도 야 이거를 기발합니다. 이씨 스미스를 안다는 자체가 뭐 케빈 가랭도 그렇고 뭔가 되게 좋은 참신한 닉네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이 케빈 가랭님인데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신다고. KBL에서 뛰고 있는 국내 기준 빅맨인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기여를 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요? 여권을 원하죠. 여권을 원하죠. 개인적으로는 실력 있는 외인을 적극 수용해 국제 성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 여담이지만 몇 해 전에 핫산 화이트사이드를 귀화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약 귀화가 성사되었다면 국대 농구가 좀 더 기대되진 않았을까요? 쑥대밭이 됐겠죠. 웨인 선수의 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준님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KBL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이유는
농구가 한창 인기 있고 실력이 높았던 시기가 오히려 KBL이 도입되면서 외국인 용병 제도가 있기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농구를 다시 돌려봐도 현재의 농구보다 좀 더 스피디하고 좀 더 한국 선수들이 여러 가지를 하려고자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재미가 있고 요밀조밀한 어떤 전술적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외국인 선수들한테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죠.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나 국내 선수들이 어쨌든 정말 롤플레이어 수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히려 리그 전체를 실력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국대에 전반적인 선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만약 라틀리프가 아니라 한 뭐 마이클 조던 정도 데리고 오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이 한 명의 기아로 뭐 팀 전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억하는 그 최고의 농구 이상민 현지혁 저도 기억이 우지원, 나네요. 네. 농구대잔치 때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이런 시대의 농구를 보면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저도 그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사실은.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돌려봐도 지금 키보다 나아요. 그 스킬들이나 능력 같은 것들이 뭐랄까요? 훨씬 지금이랑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귀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시아에서 이런 귀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영입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에 편승해서 이렇게 귀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질 때 지더라도 그냥 네, 굳이 기아까지 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뭐 진짜 이게 길어질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자유님 말씀에 따르면은 요즘에 최근에 아시아농구에서 제레민이라던가 다른 이제 어쨌든 뭐 조던 클락슨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선수들의 기아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했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용병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뭐 반반이지만 지금 근본적인 해결은 국내 선수의 업그레이드죠. 사실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안 좋은 상황, 좀 부진한 성적. 근데 기아가 꼭 답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마누 지노빌라님. 이분들이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집단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국 네티즌이에요. 저희가 지난 진짜. 시즌에 강조를 했었죠. 진짜 우리나라 네티즌들 파이팅입니다. 마누 지노빌라님. 안녕하세요. 저도 매일 귀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 올리게 됩니다. 지노빌라. 예전 세난의 투타워를 보면서 농구를 보다가 이제 다시 올해부터 NBA에 푹 빠져서 저번 주에 보스턴과 멤피스 직관까지 보고 왔습니다. 직관 보고 오셨군요. 와. NBA는 직관이죠. 직관이죠. 네. 가솔의 슈터치는 정말 아름답더군요. 너무 푹 빠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은데 외국 기사들로 소식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인터뷰나 기사들은 NBA 홈페이지에서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 주 자유주제잖아요. 마침 저희가 미리 또 경고를 드리면은 이걸 다 하면 페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그 매운 짬뽕 먹을 때 매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듯이 저희가 각자 이 단계별로 그리고 추가로 옷이나 신발 스페셜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르의 옷차림이나 패셔니스타죠. 테리나 토마스의 머리띠라든지 테리나 토마스 제이슨 테리나 그렇죠. 아이자 토마스 말하는 거죠. 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자주 와서 댓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노빌라님. 진호빌라. 저 맨 처음에 마누라라고 읽을 뻔했어요. 줄이면 마누라네요. 마누라라고. 우리 마누라. 마누라님.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 아니 옷이나 신발 스페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옷이나 신발은 저기 저쪽에 이번에 신년 간담회 때 오려고 했다가 안 오. 내년에 보기로 한 그 내년 신년 간담회 때 오기로 한 그분이 준비를 해서 와서 얘기해 주는 거. 신랄한 디스를 받으면서 이제 저희의 날카로운 정신 못 비판을 차리면서 받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전문가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거는 자유주제로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 안녕하세요. 서울은 많이 춥다는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저는 독감으로 며칠간 죽다 살았네요. 아유 요즘 감기 장난 아니죠. 네, 중학교 때 이후 NBA를 안 보시다가 노화로 인해 요즘 미친 듯이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페인을 양성했네요. 그런데 팀을 정해놓고 응원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하세요. 제가 프로스포츠
별로 구단을 정해놓고 그 팀만 죽어라 응원하는 스타일인데 아직 NBA는 정하지 못하셔서 예전 시카고의 팬이어서 데릭 로즈와 시카고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맞죠? 데릭 로즈는 뉴욕이죠. 네. 언더독을 응원한 걸 좋아하신다고. 예를 들면 야구는 하나 이글스, 축구는 대전 시티즌 하신다고. 그래서 브루클린으로 좀. 근데 하나 이글스 좋아했으면 브루클린도 좋아해줘야지. 아니 근데 거기 김성근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언더독이 응동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소름 끼치는 언더독을 좋아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브루클린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말씀하세요. 네. 스미스팡님이 시카고 사랑을 보면서 저도 얼른 정해서 푹 빠져봐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보니까 팀 전도사가 한 명 있고 가야인 전도사가 한 명 있고 맞네요. 소름 전도사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하나 이글스 대전 시티즌 요 느낌 좋아하시면은 네. 어떤 팀을 저는 그러니까 미네소타를 추천합니다. 미네소타. 왜냐하면 뭐 아직 프랜차이즈가 길지도 않고요. 하나 이글스는 좀 긴 편이지만 뭐 좀 길지 않고요. 그리고 또 되게 강렬한 카리스마 있는 감독 체제 하에서 젊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스타들이 빡시게 굴르고 있는 미네소타 팀볼스를 추천드립니다.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역전패도 많이 나가고. 저는 미네소타 더불어 샬럿 혼네츠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샬럿. 네. 조던의 샬럿도 이제 만년의 어떤 언더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중간에 이름 팀 명도만 바뀌었었죠. 네, 그렇죠. 바뀌었다가 돌아왔는데 많은 서러움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이기만큼 언더독이라는 타이틀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팀도 있네요. 작년에 10승했는데 올 시즌 지금 현재 10승에 상승세 중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스. 네, 엔비드가 얘기했죠. 우리 플레이오프 간다고. 네.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네. 소울이 없나요? 정말 지난 시즌 총통틀 10승했는데 벌써 10승이면 빠르죠. 네. 미네소타와 샬럿 그리고 필라델피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스미스팡님. 저희 댓글의 처음과 끝을 장식해 주시는. 그렇죠. 댓글계에서는 어떤 그 뭐랄까 바람잡이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로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로즈가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흉기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일단 기사에서는 가족 문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로즈를 그래도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뉴욕에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준장님이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일이죠? 로즈 한국 대변인 주인장입니다. 네. 셀프. 저 나가면 될까요 이제? 한 시간 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그 로즈가 정인한 때서 만들어졌다. 아직 그러니까 저는 언프로페셔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기사화되지 않았고 어떤 일이는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여튼 프로가 팀 훈련, 팀 경기를 그것도 루키나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인 롤을 갖고 있는 슈퍼스타 그것도 MVP 출신이 이런 언프로페셔널하게 코멘트 하나 없이 돌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한번 비판을 받아야 된다. 무단으로 불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통보를 안 하고 뭐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제 나중에 구단을 찾았더니 시카고에 가족 일이 있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죠. 그 전날인가요? 그 미러키 더블헤더 할 때 2차전 때 로즈가 사쿼터 때 그 접전의 순간에 나오지 못합니다. 사실 접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 사쿼터 들어가기 전에 한 13점 차 정도 났었거든요. 뉴욕이 지고 있었는데 사쿼터 내내 안 났죠. 내내 안 났습니다. 네. 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뉴욕이 그 경기를 이겼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거에 속상했다라면 그것도 또 쪼잔한 거죠. 많이 쪼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로즈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멘트 없이 떠난 거는 상당히 비난받아야 되지 않을까. 프로답지 못하다. 그렇죠. 네. 호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 로즈가 사실 이렇게 태업을 하거나 이런 스토리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만큼 뭔가 이게 좀 비중이 높은 그런 개인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로 참
밀당을 하는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팬으로서는 밀당을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유가 있었던 간에 무단 결근이라는 자체는 용납이 안 되죠. 이 선수가 뭐 한두 푼을 버는 선수도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그 데릭 로즈라는 저지를 입고 있는 팬들을 건네는 선수인데. 네, 주인장님도 그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저도 이제 데릭 로즈 맞습니다. 시카고 저지 가지고 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행동이 아니었나. 네. 네. 빨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게 사실 지금 제일 빨리 균형이 그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면 진실을 알기가 참 힘들어서.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주제로 가도 한 2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 댓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위클리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애틀란타의 리빌딩에 대해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애틀란타의 카일 코버가 클리블랜드로 갔습니다. 그쵸. 던리비와 2019년도 1라운드 지명권을 받으면서 클리블랜드로 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애틀란타의 리빌딩 올 시즌 리빌딩 저번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 오프시즌부터 시작된 그 리빌딩의 그쵸. 어떤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클리블랜드가 카일 코버를 영입한 것. 네. 예.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J.R. 스미스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칼 코버가 영입했다. 근데 코버가 예전 같지 못하지 않나요? 저는 저는 캐치앤슈터에서 칼코버 정도의 성공률과 정확도를 가진 선수가 올타임으로 떴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선수인데 누가 있냐? 르브론 제임스가 있죠. 르브론 제임스가 누구냐? 정말 캐치앤슈터한테 빼주는 패스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갖고 있는 키가 능력이 갖고 있는 선수고 지금 3점 슛이 미쳤습니다. 요즘에 르브론 좀 늘었고 카이리 어빙 러브 쏘죠. 칼 커버 쏘죠. 뭐 다 쏴요. 채닝 프라이가 채닝 프라이 쏘죠. 네. 그냥 트리스탄 탐슨 혼자 리바운드하고 다 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커리어 전체 평균 40%를 정말 꾸준히 했던 선수고 말씀하신 것처럼 르브론 옆에는 어떤 슈터를 갖다 붙여도 정말 행복한 거죠. 르브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슈터를 잘 살려주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르브론이 만들어준 3점은 좀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른 차별화가 되는 게 완벽히 오픈된 3점을 만들어주죠. 네.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서 모든 수비 집중을 본인한테 끌어들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캐치에 슛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슈터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사랑스러운 상황이 없는 거죠. 사실 뭐 누구를 갖다 주더라도 르브론만 그렇죠. 뛰고 싶으면은. 네. 마이애미에 있을 때 그 레이 앨런. 그렇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네, 전에 뭐 마이크 밀러도 있었고요. 마이크 밀러. 제임스 그렇죠. 선수도 있었고요. 클리블랜드 시절에 그렇죠. 제임스 선수도 있었고. 네. 사실 J.R. 스미스가 그 역할을 했는데 약간 막나니끼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게다가 했죠. 다쳤죠. 네. 그래갖고 칼코버 영입은 저는 근데 이로 인해서 동부는 경기가 이미 파이널까지 끝났다. 라는 생각에 재미가 좀 없어요. 이미 그 전에 끝나지 않았나요? 근데 끝났는데 세게 포 받은 느낌? 어차피 카일 코버는 근데 뭐 생각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엄청난 기대를 할 그런 수준 아니고요. 사실 뭐 한 경기당 한 3점 2개, 3개 정도만 넣고 왜냐하면 수비에서의 한계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선수고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요새 그 막 날라당기는 스윙맨들을 일일이 막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션퍼트나 이런 선수들과 어차피 출전 시간은 좀 분배가 될 거고 많은 기대기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오픈된 3점 슛을 넣는 거를 그런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코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네.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 수술의 네. 여파로. 그렇죠. 네, 올 시즌에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네. 이렇게 가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으면은 글쎄요. 좋지 않았는데도 3점 슛 성공률이 여전히 40%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수는 더 개선이 되겠죠. 더 나아질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코버가 가면서 네. 애틀란타에 이제 남은 게 트레이드 루머와 이제 연관된 게 폴 밀셉과 셰플로셔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폴 밀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썰이 많죠. 네. 썰이 많고.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토론토 얘기도 있지만 뭐 덴버 얘기도 되게 높게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덴버가 워낙 또 완전한 빅맨이 여키치 키치키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키치 이번 시즌 미쳤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 중심으로 했을 때 페리드의 역할 그리고 너키치의 역할이 애매하기 때문에 폴미셉으로 치환하는 트레이드를 만든다면 뭐 덴버의 골밑은 상당히 수준급이 되죠. 덴버는 그 밀셉
뭘 뭐 제외하더라도 일단 프론트 코트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덴버는 폴미스의 영입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 3명 중에 우선 정리를 어떻게 할지를 먼저 좀 박아놓고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사실 그 토론토거든요. 토론토 그렇죠. 다만 문제가 뭐냐, 토론토가 밀셉을 데려와서 다음 시즌에 이제 뭐 맥스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제 높은 수준의 어떤 계약을 체결이 되면은 카일 라우리, 그 더마드로잔 그리고 그 밀셉 3명한테 주는 연봉만으로도 거의 거의 꽉 100만 원이 차죠. 꼭 차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선수들 다 딜리그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토론토의 프론트진에서 조금 지금 고민을 하는. 뜸을 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이도 근데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토론토의 32살. 그렇죠. 토론토의 GM도 마사이 우질이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 퍼포먼스 부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GM이라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기대가 되네요. 우지리 단장은 그 카일 라우리를 살린 단장이다. 그렇죠. 네. 어떤 들쑥날쑥했던 그렇죠. 정신력을 멘탈을 잡아준. 네. 밀셉의 종착지는 어디로 될지 이거 참 궁금합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이제 2월쯤, 네. 2월 중순쯤 되면 이제 마무리될 텐데 그 전까지 아주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니겠죠. 네. 네. 밀셉이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수식어로 제일 어울렸던 게 가장 올스타답지 않은 올스타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렇죠. 참 잘 그렇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갈망하는 선수도 아니지만 어느 팀에 가든 좀 알포드와도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팀에 가서든 잘 융화돼서 맹활약 할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필요함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승 컨텐더에서 만약에 밀셉 영입을 한다면은 단숨에 좀 다른 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토론토가 제발 데려가기를. 저는 클리블랜드가 네. 너무 쉽게 결승에 가는 거는 정말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호선님 말씀하신 대로 폴밀셉에 대한 우려는 그게 분명 있더라고요. 토론토에서 네.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맥스 주긴 좀 장기간 맥스 주긴 어렵고 네. 그리고 뭐 폴밀셉 역시도 지금은 장기 계약을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고민이 있겠죠. 토론토 팬들은 지금 완전 염원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사실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뭐 셀러리 캡이나 이런 걸 사치하고 뭐 나서라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뭔가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쉽지 오지 않는 만큼 구단에서 좀 큰 결정을 해서 데려왔으면 좀 하는 바람을 토론토 팬들이 지금 토론토 전체, 캐나다 전체가 지금 가지고 있죠. 밀셉이 토론토로 가면 저는 그 썰린저를 바로 버려야겠네요. 네. 지금 미리 버리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지 않았나요? 네, 아직 멀었어요. 2월 초 보고 있는데. 네. 런린저도 계약하고 데리고 와서 바로 아팠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은 맷 버너 레드맘바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레드맘바 네.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1월 6일이었는데 네. 레드맘바 어떤 선수인가요? 그냥 전형 약간 어깨슛 쏘는 선수죠. 어깨에 올려 3점 슛. 네. 그게 아까 카일 코버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캐치앤슛으로만 커리어 내내 활용됐었던 그런 전형적인 선수죠. 그 뭐랄까요, 세련롭게 홍익현의 좀 웃긴 버전. 네. 이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이 선수가 그 코트 외적인 부분에서 참 네.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넘겨줬었어요. 뭐 그 본인의 은퇴식도 본인이 심지어 스스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봤죠. 올렸었죠. 네. 예, 제작 아무도 있지 동영상을 않은 거. 제작해서 올렸는데 예, 참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고. 이거 예. 진짜 병맛이던데요.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병맛을 해준 선수 한둘씩 있어야지 좀 이제. 예. 네. 맷 버너는 별명이 레드밤바로 샌안토니오에서 어떤 뭐 포워드와 함께 약간 뭐 스트레치포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뭐 키가 어느 정도 있는 3점 슈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옆집 아저씨 농구 선수인데 뭐 어떤 커리어의 스탯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샌안토니오의 왕국을 이끌 때 하나의 조각으로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 제임스 존슨 같은 거죠. 반지는 갖고 있대. 큰 역할은 없었는데 스스로 많은 이슈들을 만나면서 레드 맘바라는. 근데 왜 레드맘바인가요? 블랙맘바는 코비잖아요. 그렇죠. 그 NBA 역사상 맘바가 3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코비가 블랙맘바고, 네. 네, 그 브라이언 스칼리브리니가 화이트맘바. 그리고 이제 맷 버너가 레드맘바인데 다 이제 패러디를 한 거죠. 네, 이제 패러디를 한 거예요? 다 본인이 스스로 만든 팬들이 이제 좀 이렇게 팬심에 더물어서 네. 같이 붙여진 이름들이고. 맷 버너가 그 나름 클러치 네. 같은 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맘바인데 그건 가끔 사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빨간색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레드 맘바죠. 레드맘바죠. 네.
샌안토니오가 아닌 다른 팀에서 쪘다면은 정말 오래 빨리 사라질 수 있었을. 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리고 부지와의 정치 관계로 네. 오래 갔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그 유명한 03년도 드래프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2라운드 16픽이었고 네. 세난에서만 10년을 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네. 이제 또 퀴즈를 또 아, 준비했죠. 보셔야겠다. 이 레드 완바가 네. 2010-11 시즌에 1위를 차지한 스탯이 하나 있습니다. 1위를 한 파울, 스테이지요. 파울. 1위를 했습니다. 하나씩만 고르시면 됩니다. 아, 하나씩만 고르셔야 됩니다. 나 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이거. 2010, 2011 시즌에 1위를 1위를 전체에서. 차지했어요. 리그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점슛 성공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아, 좋네. 끝났네. 아, 좋네. 퀴즈를 열심히 고민하셨나 봐요. 네. 아, 나 성공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뭐였지? 그래서. 무려 45.7%였고요. 네. 이때 레이 앨런과 커리를 이겼습니다. 네. 레드 만바죠? 레드 완바입니다. 지금 맷 번호는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 소중한 방송 시간에 레드만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그냥 진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맷 버너의 그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건 좀 있나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있긴 있나요? 왜냐면 슈퍼를 보셔야 돼요. 슈퍼를 봐야 이렇게 촐랑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살짝 약간- 펄짝 튀는데 참 이게 경박하게 어깨에서 올라가는 그 슛이 네. 약간 그 황진이 같죠. 그러니까 황진이가 한복에서 손을 위로 뻗듯이. 네.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맷 버너의 소식은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맷 번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각종 TV 쇼에 좀 게스트로 나오지 않을까. 입담이 좋나요? 네, 입담도 좋은. 야구가 괜찮죠? 아, 야불이요? 재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TV에서 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마지막 위클리 뉴스는 올스타 중간 집계를 저희가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부부터 하시죠. 서부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의 프론트 코트지는 네. 1위가 케빈 듀란트, 2위가 자자 파출리아. 3위가 카와이 레너드, 4위가 앤서니 데이비스인데 파출리아가 이건 뭐 내려간다고 봐야죠. 거의 카와이보다 그렇죠. 10만 표 가까이 네. 더 받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막상 까보니까 마지막 후보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수준으로 많이 받았는데 네. 차이가 정말 미세한 수준밖에 차이가 안 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 NBA가 50대 보팅 50. 시스템을 바꾼 거고 아, 그 아니나 다를까 바꾸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사무국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파출리아가 어디 출신? 조지아 출신이죠. 네. 이 조지아 국민들이 파출리아를 네. 보내려고 굉장히 작년부터 아, 노력을 하고 네. 계시는데 지금 전 국민이 찍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네.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파출리아를 올스타로 선발하자 캠페인을 해서 전 국민이 협심해서 예 마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막 모여서 하는 것처럼 촛불 시위처럼. 느낌으로 예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거죠. 접속을 해서 이제 보팅을 하는 느낌인데 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예. 예, 단결이 정말 뛰어난 단결력이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만큼 대단한 것 예, 같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자자 파출리아의 네. 뒷배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자자 파출리아의 이름이 네. 자자 손실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은 뭐 평균이 거의 더블더블이라도 했었지. 이번 그쵸, 시즌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잘했죠. 미국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선수라고. 그 다른 선수들이 행여나 피해를 입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10만 표라서. 아 근데 50%가 펜트표고 50%가 이제 언론에서 하는 거니까 네. 정신이 있는 언론인이라면 자자 파출리 한 표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요. 50%가 언론이 아니고 25%가 언론이고 25%가 선수죠. 아 그쵸 그쵸. 네. 맞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파출리아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네, 그거 안심해도 확실하죠. 됩니다. 파티하세요 지금. 카렌 써니 타운스는 7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10위는 마크 가솔. 예,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디마커스 커즌즈냐 드레이먼드 그린이냐까지 싸움이겠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5, 6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가드진을 놓고 보면 이제 뭐 3파전이죠. 커리랑 하든이랑 웨스트브룩. 네.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정말 있는데 치열하네요. 이 정도면 거의 박빙이죠. 네. 네, 엄청난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커리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 투표에서 어떻게 또 순위가 바뀔지 네. 이게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서부의 가드만이 가장 치열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를 좀 보자면은 1위가 카이리 어빙, 2위가 드웨인 웨이드, 3위가 더마 드로잔인데 네. 드웨인 웨이드가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팬들 사이에서는 이 간지남을 그렇죠. 예, 가만 놔두질 않네요. 예. 여기서 주목해 아이지아 토마스 되게 높네요. 그렇습니다. 4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예, 이 와중에 데릭 로즈도 꽤 높습니다. 5위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0위에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올라와 있는데 네.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렇죠. 정말 많이 올라간 거죠. 예. 그렇죠. 제레미 린은 8위. 제레미 린도 네. 자자린 자자와린은 우리 제레미린 자자 자자하니까 푹 자자. 자꾸 버스 안에서 네. 생각나가지고. 제레미는 지금 자고 있죠 벤치에서. 네, 햄스트링인가요? 네. 햄스트링 부상이죠. 네. 그다음에 프론트 코트지는 뭐 압도적으로 르브론, 네. 그다음에 안테토쿤보가 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력하죠? 물론 그리스 영향도 있겠지만 이 선수는 사실 실력으로도 더 이상 까이면 받을 수 그렇죠.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네, 정말 합당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순위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조엘 엠비드가 높은 동시에 아쉬운 건 이 카멜로 앤서니가 지금 팬투표에서 뉴욕인데 이 빅마켓 출신의 에이스가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게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멜로의 표를 포르징기스가 많이 가져간 거죠, 그중에. 그렇죠. 그쵸. 같이 쉐어한 것 같고 그쵸. 멜로는 어제도 저 테크니컬 2개 먹고 퇴장당해가지고 요새 퇴장을 오시는 2번 당했어요 벌써. 예. 최근 2주상이 당했죠. 성질을 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엔비드가 4위인 건 전 솔직히 놀랐습니다. 엔비드가 필라델피아 팬들이죠. 그러니까요. 중고신인인데 4위까지 하는 거 그렇죠. 보니까 아 조엘 엠비드는 진짜 요즘에 잘해요. 필라델피아 출신 올스타를 정말 빨리 보고 싶네요. 마지막 올스타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이버슨 아닐까요? 주로 홀리데이였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네. 주로 이게 감독까지 합쳐서요. 네. 팬투표로 하면은 그쵸. 주류리가 없었고. 그렇죠. 엔비드 오시는 신인상이 유력하죠, 그죠? 그렇죠. 네. 거의 경쟁자가 끝났다고 봐야죠. 없죠. 거의 네. 없습니다. 예. 브로그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만장일치. 네, 워낙 네.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매치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기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셨던 네. 멤피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네. 경기. 늪으로 4명이 빠졌죠. 네, 정말. 정말 깊이 빠졌습니다. 네. 4쿼터 연장까지. 정말 토니 알렌은 그 현애미는 그 사진 너무 웃기던데요. 이 경기가 그래도 주말에 해가지고 많은 네. 사람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계를 또 저희 한국에서 그렇죠. 해줬고 네. 그렇죠.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올 시즌 6패를 나가고 있는데 이 중 2패를 멤피스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패를 선사한 유일한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다들 좀 보셨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가시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죠? 끝까지 보였죠? 저는 예상외로 약간 사쿼터부터 와고 아 그래요? 하고 뭐지? 이러고. 재밌는 부분. 네. 약간 저는 담배 피고 화장실 갔다 오긴 했어요. 갔다 왔는데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4쿼터에 무너졌습니다. 골든 스테이트가. 그렇죠. 어떤 게 원인이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셨나요? 멤피스의 늪 같은 정신력이죠. 정신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는 근데 진짜 솔직히 그 사쿼터 때 그 어이없는 실책들도 좀 너무 많이 나왔고. 골스가요? 네, 네. 그리고 멤피스의 어떤 트로이 다니엘스의 어떤 뜬금포 한 두세 방에 랜돌프의 어떤 몸비비기. 거기에 우리 컨덕터 미스터 컨덕터 그 콘니의 어쩔 줄 모르는 동점 버저비터까지 이게 과연 그대로 오도한 대로 갔으면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쨌든 점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 정리되지 않았을까. 네. 토니 앨런 얘기는 안 하나요? 토니 앨런의 어쨌든 그 정말 다 잡아먹겠다 수비. 혀를 내밀 때 약간 좀 무섭게까지 하던데. 네. 골스가 이렇게 패배를 당한 거 저는 골스 팬으로서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쿼터에 이렇게 큰 점수 차이를 가지고 있다가 뒤집히는 경우가 골든스테이트 거의 없었고 그렇죠. 보기 힘들었죠. 여기서 골든스테이트의 문제점을 볼만한 게 뭐냐면 사쿼터를 끄는 리더가 확실히 누구냐 라는 부분도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이스의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팀 전체의 뭔가 정신력이 이 경기를 통해서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반대로 뭐 의미를 적게 뭐 많이 부여하면 많이 부여할 수 있겠죠. 뭐 말씀하신 어떤 각종 이제 기록들을 꺼내면서 좀 이렇게 꺼집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웨이크업 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지난 시즌 결승전에 그런 역사에 남을 역전패를 당한 상황이었고 이 정규 시즌 중에 또 한 번의 이런 패를 당하면서 이제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또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케빈 듀란트한테 그 빈 상태에서 패스하셨던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옆에서 막 진짜 막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케빈 듀란트 그런 장면이 나올 정도로 뭔가 선수들 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선수들이 좀가 끝까지 좀 이렇게 뭐라 뒷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기가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굉장히 이번 시즌의 우승 여부를 좀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뭔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그 스티브 커 감독이 선수들을 상대로 펩톡을 할 때도 날릴 때도 이 경기 얘기를 정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지난 결승전 시리즈와 더불어서 이 경기를 하면서 리마인드를 해주면은 선수들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클리브랜드를 꺾고 결승 우승하지 않을까. 이건 가연님 안 계시기 때문이고 이거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 그렇고 네. 반대로 멤피스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신력으로 네. 어느 팀이든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경기는 끝까지 멤피스 포기하지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이거 네. 정말 뭐 한두 시즌도 아니고 정말 항상 오랫동안 이렇게 그 팀의 마스코트와 잘 어울리는 그런 정신력으로 무장된 팀인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골스가 이 정신력을 이제 배우면은 아까 네. 허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될 네. 수 있을 것 같고 4쿼터 초반에 그 리드를 뺏길 때 저는 골스 벤치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네, 그렇죠. 가장 큰 이게 차이죠.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과 실제 다르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벤치의 뎁스를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너무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골스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물론 되게 특이하게 지금 저희가 이제 샷 블락커의 부재를 항상 이게 언급을 하면서 인사이드의 그런 수비 약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블락이 평균 1위입니다. 네. 전체 블락 1위까지 골든스테이트인데 이건 수치랑 별개로 떠나서 골밑으로 돌파에 들어갔을 때 장악력이죠, 장악력. 보것이랑 에질리 같은 샷블락커가 있냐 없느냐 거기 앞에 있는 게 그린이랑 두란트라면 충분히 덤벼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르브론 입장에서도 보것이 있는 거랑 그린이 있는 거랑 다르죠. 물론 두란트가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굉장히 뛰어난 수비수고 올해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유력한 우승 그 최고의 디펜더 후보도 하지만 높이 차이가 있는 거죠. 높이 차이 있고 샷블락커로서의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뇌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이 부재인 거는 다른 팀 입장에서는 잔여 시즌에서 정말 편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의견에 일단은 동의하는 게 림프렉트 능력이 이제 블락 수치가 아니라 어쨌든 슛을 어떻게든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만드는 골밑 주변에서 그게 림프렉트라고 한다면 지금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케빈 듀란트는 좀 역사상 커리어 가장 높은 블락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수비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탑 20 안에 드는 디펜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수비수 중에 하나죠. 케빈 듀란트가. 근데 그 선수가 블락을 잘할 수 있어요. 타이밍 좋고 오늘 커선수 찍은 것만 봐도 뭐 괜찮고. 근데 10번을 쏠 때 10번을 다 움찔하게 만드는 게 림프렉트 능력이라고 한다면 블락 수치에서 조금 올라간 수치가 위협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라 오히려 농구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골밑이 조금 더 많이 내준 게 아닌가. 그리고 듀란트는 뭐 4번이잖아요. 어차피 스트레치 4로 많이 기용이 되기 때문에 뭐 림 프로텍터로의 언급은 좀 뭐라 그럴까 비중은 낮은 편이잖아요. 오히려 자자파출리아에 대한 뭘 해야 되는데 자자파출리 딱 봐도 수비형은 아니잖아요. 상대 팀 돌파형 그런 아이솔레이션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천국이죠. 조지아 구멍 하나 있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 르브론 제임스 정말 지금 좋아 죽을 거예요. 지금. 자자파출리아를 골밑 안에서 만날 생각을 하면은 지난 시즌에 보고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할 거예요, 진짜. 지금 자발맥기, 자자파출리아, 뭐 데이비드 웨스트. 물론 자발맥기도 이제 높이가 정말 훌륭한 선수고 분당 어떤 그런 디펜시브 스탯 자체는 정말 좋은 선수긴 하지만 머리가 없죠. 많은 시즌 시간을 보여받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수비는 뭐 조직력으로 하고 그렇죠. 그런 IQ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4쿼터 때 랜돌프가 이제 아이소 할 때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4쿼터 마지막 그 공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2점 차를 앞서고 있을 때 골스가 그 커리 공격 실패하고 다시 잡아서 듀란트한테
공을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커리가 듀란트한테 공을 줄 때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약간 주는 것 같이도 보였고 그다음에 그 샷을 듀란트가 무리한 3점을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멤피스 작전타임을 불렀는데 그때 드레이먼드 그린이 막 이제 그렇죠. 막 열을 막 냈잖아요. 아이소 하려고 보면은 네. 드레이먼드 거의 오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간격은 진짜 좀 아쉽지 않았나. 네. 뭐 아쉽다는 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번 더 드레이먼드 그린이 깨닫게 해준 거죠. 너는 슈퍼스타로 지금 우리 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원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데 네가 지금 여기서 슈퍼스타 되려고 한다면 우리도 널 받아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2대2 플레이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뭐 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뉘앙스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네가 그런 뉘앙스죠. 네. 슈퍼스타는 아니다. 이제 이 팀이 왔으면 네가 손 들고 왔으면 73승한 팀이 왔으면 여기서는 하나의 팀으로 엮을 수 있게 우리가 33승을 팀으로 했다라는 마인드를 보컬 리더로서 팀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KD가 좀 근데 진짜 정말 그냥 또라이가 이지르는 게 경기 그러니까 뭐 나중에 혼내도 되는데 슛 쏘자마자 달려가더만 기빵 때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 듀란트 아마 커리가 최초로 아마 누가 자기 윽박지르는 거 경기 도중에 경기도 지금 코트 안에서 잘못됐다고. 자기가 주로 뭐라고 했는데 웨스트브룩도 약간 뭐라고는 안 했어. 약간 서로 약간 알았어 나 거 다음 거 한번 봐줘 가방 꺼내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예. 그냥 까도만 그러니까요. 거식처럼 줄 알았네. 저도 약간 좀 당황하지 않았나. 듀란트 쫄아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정면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커리가 뭔가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뭐 가정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그 콘니의 마지막 버저비터 어떻게 보십니까? 콘리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뭐 원래 클러치는 좀 있는 선수긴 한데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넘어질 뻔했던 게 전화위복 됐던 슛이다. 그냥 들어갔었으면 안 들어갔을 확률이 되게 높다.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콜리는 뭐 올 시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간지남이죠, 간지남. 네, 이 돈값을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은 골스가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더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신력이나 끝까지 집중하는 어떤 모멘텀을 삼았으면 좋겠고 멤피스의 이 질식 수비 저는 올 시즌 가장 재미있는 어떤 팀이 아닌가 그쵸. 네,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다음 위클리 매치업은 미러키와 뉴욕 닉스의 백투백 경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재밌었습니다. 네. 먼저 처음 있었던 경기는 뉴욕이 홈이었는데 안테토쿤보가 버저비터로 끝을 냈습니다. 네. 비록 오심으로 네. 판명이 났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버저비터를 스텝백은 뭐 기가 막히게 다리 길더라. 나는 뭐 학인 줄 알았네. 소금쟁이인 줄 알았어 이게. 찍고. 수비를 굉장히 잘했었죠. 수비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잘했었죠. 불구하고 네. 이 다리가 기니까 근데 스텝백 한번 시작하면 이거 쫓아가지 이 못하더라고요. 공간이 남다르죠. 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있었던 경기는 미러키의 홈이었는데 이것도 뉴욕 닉스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제 두 경기 모두 약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그쵸. 3쿼터 끝날 때까지는 이제 그 홈팀이 이기고 있다가 막판 4쿼터에 원정팀이 다 역전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됐는데 팬들 입장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무려 원정팀이. 이제 미러키와 뉴욕은 이제 동부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는데 그렇죠. 순위 싸움 치열하죠.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전날 경기에서 이제 6연패를 당하게 됐었는데 이 경기 그 다음 날 이기면서 6연패의 끝을 냈고요. 네. 미러키 같은 경우는 5화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5할로 수렴해요. 네. 올라가면 지고. 뭐 길어봤자 3연승. 동부에서 5할이면 선방하는 거죠. 너무 치열하니까요. 5할을 넘어가면 지금 5할로 8일걸요? 그렇죠. 네. 오늘 워싱턴 졌지 않습니까? 네. 5할로 8이면 동부 위상이 많이 올라갔네요. 원래 4할이 8할의 정상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자, 안테토쿤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판타지 넘버 1. 그렇죠. 이 선수가 소름 이제 끼칩니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올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키리렌코 언급을 해서 좀 비교를 했지 않았었나요? 키릴렌코 키리렌코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성기 키리len코가 찍던 스탯을 수비 스탯만 제외하고 네. 공격 공격 부분에서만 2배가 업그레이드된 건 그 느낌이에요. 수비는 그대로고 이제 키리len코가 또 유명했던 게 이제 2스틸과 2블락 이상을 찍으면서 이제 칼말론 이후에 포스트 칼말론 그 존 스타턴 시대의 어떤 그런 유명한 스탯을 찍었었는데 수비 스탯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격 스탯은 2배예요. 진정한 사기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게 그 뭐야 15득점 평균 이상을 하면서 이 정도 스틸, 그러니까 2개 이상 스틸 평균 2개 스틸, 2개 블락킹 하는 선수가 하킴 올라주나 데이빈 러빈슨밖에 없더라고요. 뭐 거의 이 센터급 빅맨이 이 그러니까요. 메인 빅맨들이 보여주는 그것도 레전드급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스탯을 지금 현재 포워드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무려 PER이 2위입니다. 네, 28.4.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올스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고. 네. 뭐 유력하죠. 네. 올스타 선발로 안 되더라도 감독들이 무조건 쑤셔 넣을 거예요. 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쿤보는 그리스의 힘과 그 실력에 기반한 힘과 합쳐진 다음에 뭐 지금 실력으로 봐도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승리의 표를 받을게서 올스타 갈 것 같습니다. 이 미로키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토쿤보와 자바리 파커. 네. 자바리 파커가 이제 그 쌍끌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바리 파커가 큰 소리 없이 되게 조용히 잘하고 있죠.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이 두 선수의 에너지 레벨로 이제 5화를 맞춰가고 있는데 네. 그 브록단까지 나타나면서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젊은 에너지를 그 발산하는 발산하고 게 있죠. 작년에 마치 보스터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그렇죠. 저는 네. 드는데. 아, 그 느낌 맞네요. 비슷하네요. 있죠. 네. 이 매치업에서 저는 미러키 얘기보다는 크리스타프 포르징기스가 네. 있고 없고 경기에 차이가 있었죠. 더블에 대해서 두 번째 경기 포르징기스가 복귀를 했는데 여기 보면서 느낀 게 뉴욕 닉스에서 지금 현재 가장 어쨌든 필요한 선수는 포르징기스겠구나. 쿤보를 수비하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골밑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득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뉴욕 닉스의 미래는 어찌 보면 포르징기스로 이제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래는 뭐 어차피 포르징기스 거죠. 멜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멜로는 항상 꾸준히 해주는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치 이상으로 팀이 가능이 없는 한은 당연히 포르징기스의 어깨에 달려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포르징기스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훨씬 보이고 잘해주고 있죠. 있죠. 소포모 네. 뭐 징크스 이런 것도 그러게요. 없고요. 네. 칼 타운스 주니어하고 포르징기스는 둘 다 시정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둘을 이번 시즌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두 명이 얼마나 뛰어난 루키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에 정말 뭐 조엘 엠비디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시즌 실질적인 루키는 아니잖아요. 이미 2년 전에서 2년 동안 쉬고 이제 나온 루키고 이번 시즌 1위 벤 시머스 아직 한 경기도 못 나왔지만 이번 브랜든 잉그런 정말 오랫동안 부진해놨었잖아요. 물론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크리스타 그리고 이번 그 서부 이제 올해 그 이번 달 루키라고 해야 되나요? 루키 오너 먼스로 버디힐드가 됐었잖아요. 네, 이번 달이냐? 버디힐드 평균 10점밖에 안 됩니다. 10점밖에 안 되는 선수가 이번 달에 루키로 된다는 자체가 참 이번 클래스가 참 낫다. 우려했던 것처럼 뭔가 롤 플레이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선수 많을 수 있을지언정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데는 정말 별로 없다. 시먼스, 잉그램 제외하고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잉그램 밑이시네요. 잉그램은 미래니까요. 브레이커스에. 벤 시몬스 연습하고 봤는데 몸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빨리 복귀하시기를. 2주 남았다고. 저희가 연습 2주 남았다고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저 주인장님의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인저리로 한 2달째 막아두고 지금. 멀리 보고 이제 투자하셨는데. 장기 투자 개념입니다. 그렇지. 이번 시즌 안 돌아오면 진짜 저는 제 썰린전은 이제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뉴욕은 최근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3승 7패인데 그 앤서니가 약간 부상이 그쵸. 있다고 말을 했었죠. 어깨 부상.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뉴욕이 어찌 보면 저희가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5명이 얼마나 같이 뛸 시간이 되겠느냐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코트들이 부상당하고 데일러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노아킴 좀 쉬고 그냥 멜로 쉬고 포르징기스 쉬고 이러면서 어쨌든 어떤 벤치와의 조율 그 어쨌든 클래스가 비슷해져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 초반에 5명이 다 뛰면서 벤치까지 뛰었던 그 당시 경기력보다는 조금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고 데일러 사태가 좀 정리되고 뭐 다음 주쯤 되면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 포르징기스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축구 클래스가 올라올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지금 현재 미러키와도 한 경기 그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2경기 정도 차이 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심이 플레이오프 컨텐더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지금 이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뉴욕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앤서니 타운 늦기 전에. 정말 안타깝네요. 여기 나름 되게 빅마켓인데. 그러니까요. 플레이오프를 가는 거를 팬들이 이렇게 영원한다는 게. 아, 근데 이번 시즌 그 뉴욕 니스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빅네임 2명을 영입을 했다 보니까. 근데 그 뭐 경기를 떠나서 오프코트 이슈부터 너무 많이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필 잭슨의 오프코트 그런 것도 있었고. 데릭 로즈 2번이나 했고. 데릭 로즈도 있었고 노아도 시즌 초반부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부상 때문에 또 이제 오랫동안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스터가 그 베스트 5 멤버를 가지고 뛴 그 경기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 트라잉그 로페스에 대한 또 지적도 나왔었고 또 이제 감독과 어떤 선수들의 어떤 조율 그리고 필 잭슨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이거 계속 딱 터지다 보니까 한 번도 좀 이렇게 조용하게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이 와중에 좀 안정세를 찾나 했는데 또 이제 오늘 로즈까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아 언제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뉴욕 닉스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참 벌써 지금 시즌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2달이 넘게 지금 지나갔는데 아 참 아쉽습니다. 경기 외적인 요소도 좀 안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쯤이면은 좀 이제 슬슬 아이덴티티를 좀 구축을 해서 좀 선수들 간의 어떤 하모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언제쯤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동부 플레이오프 컨텐더들이 다들 이제 고만고만이라는 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미러키,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닉스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좀 현재 상태로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뉴욕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워싱턴까지 포함하면요. 정신을 못 차린다면 사실은 뭐 지금 진흙탕인 샬럿까지 포함하면 6, 7, 8, 9, 10, 11 이 순위에서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긋지긋하네요. 이거 동부 맨날 몇 년째입니까 이거 지금. 르브론인 특병은 다 이래요 지금. 예, 경쟁이 아주 치열한 만큼 오히려 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플레이오프 가면 다 하나하나씩 제거가 돼서 유일한 희망은 토론토가 폴 밀셉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말고 없습니다. 다들 기도하세요. 동부의 흥미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매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자유주제는 미국에서 NBA와 관련된 방송들을 좀 정리해드리는 개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미국 방송이나 혹은 소스를 통해서 많이 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거기보다는 그냥 현지 걸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가 지난주에 끝나고 그럴 거면 우리가 뭐 보는지 얘기하자. 어차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정보 접하면서 우리만의 의견을 내는 거니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나 TV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기사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저 옛날에 막 15년 전 이럴 때 이런 거 찾아볼 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찾아보셨나요? 불법 별을 다운 막 스트리밍을 통하다 보니까 막 컴퓨터 바이러스가 날아가고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10년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자체도 이제 잘 안 내주다 보니까 그걸 막 중국 스트리밍 뚫어가지고 보다가 컴퓨터 많이 버렸어요, 저. 지금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시대 사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보려고 막 그 비디오 테이프 녹음하던 시절까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떠오르는데 참 보면서 정말 좋은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지금은 핸드폰에서 리그 패스 결제하고 그렇죠. 리그 패스를 누르시면 모든 경기와 하이라이트가 공짜라고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 팬분들이 이제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그 언론 매체라기보다는 동영상 매체를 이제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듣고 들은 다음에 언제든지 검색만 하시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NBA가 뭐 미국 농구니까 좀 더 생생한 소식을 바로바로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얘네들이 스토리 만들면 기가 막혀. 저희가 오늘 6가지 방송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3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NBA 소식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 전달형 프로그램이 중심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하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해프닝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어쨌든 디베이트하는 이런 쇼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정보형 전달형이라는 뭐 느낌으로 TV 쇼처럼 정보 전달을 해주는 프로그램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준영님이 설명해주신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TV 쇼.
약간 코너들도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렇죠. 예, 전문적인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아니고 예, 세 가지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NBA TV에서 하는 인사이드 스토프라는 방송입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은 좀 이제 한 19년 된 방송인데 뭐 NBA를 좋아하는 팬들은 과거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SBS를 통해서 잠깐 그 12시 반쯤에 저희한테 보여줬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인사이드 스토프고 그 NBA가 돌아가는 어쨌든 인사이드 같은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기반하는데 진행을 어쨌든 그 신사 같은 명을 갖고 있는 그랜트 힐이라든가 그랜트 힐. 예. 그 여자 그 이쁜 그 백인 이름 뭐죠? 네, 크리스틴 레들로죠. 네네. 그분이랑 그다음에 샤키로니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대충 한 25분 정도 느낌으로 약간 그 NBA 뭐 인사이드적인 얘기라던가 선수들의 어떤 사생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게임 분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인사이드 스토프의 제일 큰 묘미는 어떤 저희들이 그 경기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선수들의 어떤 사적인 그쵸. 개인적인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좀 이제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사이드 스토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진행을 이제 그랜트리랑 뭐 크리스틴 레드로 이런 사람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NBA 인사이드 스토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아마드 라샤드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한창 NBA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었던 90년대 초반.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인사이드 스태프 이제 진행을 하시던 분이었고 또 이제 당시 마이클 조던과의 어떤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연로 매체에 많이 이제 그 등장했던 분이었었죠. 예. 그분이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다가 이 프로그램이 잠시 동안 폐지가 됐었어요. 폐지됐었다가 그쵸. NBA TV에서 다시 부활을 하면서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진행하는 분들이 이제 막 은퇴를 했었던 그랜트가 예, 크리스틴 레들로 그리고 샤키로닐도 이제 계속 그 카메오처럼 이제 출연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사실은 그 지금 그 호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90년도부터 한 05년도까지 쭉 오다가 한 10년 정도, 한 8년 정도를 잠깐 스탑했다가 다시 재개한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스포티비나 이런 데서 중계할 때 그 왜 중간 중간에 간지 타임에 그 무슨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은 고든 헤이우드가 테니스를 치는 장면, 뭐 아니면은 뭐 올라디포가 뭐 농구를 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 사실 NBA TV 인사이드 스토프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따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올드 팬분들이 아마 그걸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NBA와 MBC죠. 그 이제 전통적인 그 인트로 음악도 같이 있었는데 그거랑도 참 그 매치되는 게 바로 이 방송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해외 팬들이 처음으로 뭔가 경기 외적으로 선수들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약간 그 MBC 특유의 그 부채살 모양에서 그 쫙 오면서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옛날에 저희 왜 스포츠 뉴스 나오는 때 이거 있잖아요. 빰빠람빠람빠람 네. 그런 음악처럼 되게 그런 느낌. 네, 징글이 되게 좋은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NBA TV에서 하는 인사이드 스토프. 네. 그리고 네. 참고로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도 좀 클립을 볼 수 있지만 NBA.com이죠.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하이라이트 클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은 바로 접근성이 보실 수 있는. 좋네요. 사실은 네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건 전부 다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기준으로 지금 선정을 했죠. 네. NBA TV에서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더 스타터스가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신가요? 에요, 에이요 이거 하는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제가 저희 시즌 1 하기 전에 네. 이거만은 꼭 보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쵸. 이걸 봐야 된다. 봐야지 트렌드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는 진짜 좀 재밌는 게 그냥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 4명이서 팟캐스트를 했던 친구들인데 네. NBA 전문 팟캐스트를 하던 친구들이 이제 블로그를 했죠. 거기 에디터가 그 수염나는데 이름이 트레이 컵인가? 네. 네, 트레이 컵인데 걔인데 그 블로그 에디터가 있고 같이 팟캐스트 하던데 이제 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면서. 그래서 NBA에서 공식 스폰을 하게 되고 NBA에서 이제 공식 후원에서 이제 매일 평일 미국 시간으로 매일 하는 데일리 TV 토크쇼라고 보시면 될 거고 한 30분 정도 되나요? 네, 한 30분 정도 합니다. 주중에 그 월화수목금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이력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 네 분이 정말 대단한 게 무명 시절이 정말 길었어요. 그 캐나다 출신들이고 이제 물론 이제 호주인 그 리엘리사 인터내셔널. 호주인데 네.
그 바스켓볼 존스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6년부터 13년까지 정말 오랫동안 특별한 뭐 보수나 이런 유명세 전혀 없이 정말 꾸준히 그냥 본인들이 정말 NBA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지금 그냥 저희끼리 그냥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저희가 뭐 비슷하죠. 어떤 걸 기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NBA에 대해서 떠들고 싶기 때문에 NBA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뭔가 좀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NBA 사무국에서 포착이 된 거죠. 아 이거 정말 미친놈들이구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끌어와서 매일매일 농구 얘기를 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기회를 준 거죠. 지금 사실은 네, 거의 NBA 토크쇼 중에서 거의 메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NBA TV 뭐 틀면은 뭐 무조건 나오는 그런 거고 와 우리 이게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진짜. NBA 보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랑 저보다 조금 더 오래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본 게. 80년대 말부터 아니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본 게 한 것 같은데. 아, 진짜 많이 알아요.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네 명 다 NBA에 이제 뭐 환장한. 예. 이 패널들이 각각 특징이 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한번 보시면 딱 그 느낌 오실 거예요. 그 처음에 인사하는 마른 애가 있습니다. 그 유희열 닮은 스카한테 진행자인가요? 네, 제이스킷이라고 네. 걔가 이제 처음에 쭉 가면서 그 옆에 이제 있는 사람이 타스마나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인터내셔널 프렌네 하는 그 호주 발음을 하고 있는 네. 그 사람이 리엘리스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수염이 길게 하든처럼 난 네. 사람이 이제 트레이 커비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리엘리스의 관점을 좀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관점을 주로 약간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고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리엘리스가 그 바라보는 농구의 시각이 뭐라고 딱 한 단어로 정의 내리면 어려운데 그가 내리는 인사이트가 되게 뭐 좀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많이 공감이 가는. 네, 공감이 되게 많이 간다. 여기도 르브론 헤이터가 있나요? 그냥 거기도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냥 그리고 좀 실제로 티나요. 네. 실제로 그 르브론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중간에 그 이유 없이 쉬는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레스트. 물론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감독이 뭔가 출전 시간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쉬는 게 있었지만 그 클리블랜드 처음에 합류했던 그 시즌에 중간에 아무 이유 없이 2주 동안 쉰 적이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죠. 아주 그냥 그거 이후로 거의 매장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냥 2주 쉬고 왔더니 얘가 살아났다. 네, 그 전에 부진하다니. 사실은 이 스타터스를 보면 뭐가 좋냐면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팀들이 많이 나와서 썰들이 돌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미국 여론에서 가장 핫했던 토픽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뭐 되게 그러니까 가볍게 영어 공부하면 듣고 하기가 편해요. 최신 소식들을 네. 바로바로 접할 수 그렇죠. 있는. 그리고 그 설명을 그리고 그런 뭐 가십이나 어쨌든 뉴스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스탯과 같이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농구를 좀 쉽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NBA의 스타터스입니다. 네. 스타터스. 저희의 뭐랄까요? 롤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그렇죠. 네. 저희 학도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를 좀 주인장으로서 많이 원했었죠. 뭐 롤모델이긴 하죠. 네. 네. 한번 이건 진짜 꼭 보셔도. 네, 네. 이거는 정말 NBA 공식 그 유튜브 채널이죠. 채널에서 업로드를 해주기 때문에 스타터스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스타터스 딱 치는 순간 쭉 뜹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 TV 쇼는 네. TNT에서 방송하는 인사이드 NBA. 저희 갔다 왔죠. 네. 저 보고 왔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TV 쇼가 아닌가. 네. NBA 관련된.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수많은 언론상을 수상을 했고요. 뭐 이제 그 정말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쵸?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했던 어니 존슨. 아. 네, 중심에 있는 어니 존슨이 지금은 어느새 머리가 벗겨지고. 그렇죠. 네. 정말 얼굴이 정말 변화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예전 영상을 보면은. 너무 인자하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금 뭐 정도. 전 그 4대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어니 존슨 같은 경우는 예. 27년 됐습니다. 8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27년 동안 운영된 장수 프로그램이죠. 진짜 NBA계의 오래됐네. 무한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만 그리고 얘기다. 패널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네. 네. 우선 뭐 찰스 바클리, 그렇죠. 뿌리는 말마다 이슈가 되는 이슈 제조기, 예. 그 생각 이슈들- 없이 막 던지기의 1인자죠. 그러니까 국내 커뮤니티에서 만약에 찰스 바클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는 대부분 이 쇼에서 말한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샤키로니도 있고. 그렇죠. 샤키로니 같은 경우는 그 영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은퇴한 지도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원래 그 샤키로보다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건 케니 스미스죠. 케니 스미스. 케니 스미스는 이제 농구 선수로서는 뭐 찰스 바클리나 샤키로니에 비해서는 입지가 떨어지긴 하지만 토크계에서는 예, 은퇴한 선수 중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잘 털어요. 괜찮아요. 그 이제 뭐 석줄 같은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포인트 가드 출신이고, 예, 그 우승 경력도 있고, 네. 물론 이제 포인트 가드로서의 지식도 있지만 이거를 정말 말로 잘 풀어내는, 그쵸. 예, 정말 마술처럼 이렇게 말을 잘 풀어내는 재미있게. 네. 그리고 이 TNT 인사이드 NBA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미입니다. 재미. 정말 웃겨요. 이거는 정말 그쵸. 찰스 바클리, 케니 스미스, 샤키론 이 세 명이 NBA 전체 모든 언론 사람들 통틀어서 제일 웃긴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 가장 개성 있고 가장 웃긴 사람들 다 근데 모아놓은 거죠. 예상외로 한국식 유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약간 어디가 웃기다는 거지라고 하실 수 있긴 해요.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재미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다른 두 프로에 비해서. 네. 샤키노풀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샤키노풀, 울세프 이거 샤키노풀이 예 프로에서 나오는 이 거죠. 프로의 한 네. 코너죠. 예. 호텔스닷컴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바클리가 그렇게 좀 구설이 많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바클리는 원래 뭐. 선녀수 시절 때부터 가장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별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데 있죠. 막 던지나요? 그렇죠. 막 던지긴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또 솔직해요 그 와중에. 네. 근데 솔직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매력이 또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구설수는 항상 오르지만 뭔가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들 생각은 하면서 말을 못하는 것들을 바클리 막 뱉는 거죠. 약간 미워할 수 없는 악동 네. 이런 이미지가. 그렇죠. 딱 그런 이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올드스쿨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스탯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참고를 전혀 하지 않고 굉장히 올드스쿨한 마인드 입장에서 분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즘 사람들이 분석하는 시사관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리는 정말 인생 내내 농구를 해왔던 사람이고 뭐 구설수에 오르든 말든 생각 없이 뱉던 말든 분명히 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참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자신만의 잣대가 있죠. 그렇죠. 점프슛 팀이 우승 못한다고 방언했던 게 가장 컸죠. 그렇죠. 골든스테이트 막 플레이오프 못 간다 이런 그런 아무 우승했죠.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을 좀 하죠. 우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농구 그리고 안 제가 본다고 롤플레이어라고 표현했던 토론토의 카일 라우리의 드로전도 신랄하게 깠죠. 아주. 바클리가 네. 이제 온 이후로 더 인기가 많아진. 그렇죠. 바클리가 오기 전에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유명한 라이터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바클리보다 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분 심지어 최근에 명예전사까지 오른 분이었는데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과 케니 스미스의 조합도 되게 재밌었지만 찰스 바클리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영입을 하면서 아주 제대로 붐이 났었죠. 그 다음에 샤키로닐이 오면서 그 재미를 둘이서 아주 그냥 더 배가시키는 있죠. 약간 뭐랄까요. 오네오의 가야인 같아요. 샤키로닐. 아 그래? 약간 샤키로니는 근데 사실 좀 아직도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케니 스미스, 찰스 바클리, 어니 존스 이 세 명의 조합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샤키로니라는 그 뭔가 센 형이 한 명 다시 온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프로그램 개선은 좀 루키이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사실 좀 뭔가 예전을 더 구려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네. 그 바클리가 약간 올드스쿨한 분석이라면 네. 케니 스미스나 어니 존슨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어니 존스는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을 펴락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는 어느 정도 그렇죠. 약간 다 조율하는. 세상에서 조율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토크쇼 얘기할 때 이제 오픈 코트 얘기도 하겠지만 네.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정말 분이죠. 잘 이끌어요. 진짜. 네. 그리고 영향력 기준으로 봤을 때 어니 존스는 MVP 투표권이 있는 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실제로 MVP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7분이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밖에 네. 없거든요. 네. 전체 언론을 다 통틀어서 그 중에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NBA 스포츠만 봤을 때 그쪽 방송계 유재석이다. 네. 약간 그렇죠. 정말 깔끔하게 네. 누구를 이렇게 디스하면서 끌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얘기를 들어주되 과하면 눌러주고 다시 이 이야기 꺼내주고 질문해주고 정말 그걸 잘 밸런스라는 걸 정말 잘하는 사회사를 보시면 되겠죠. 어니 존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찰스 바클리와 케니 스미스라는 캐릭터가 빈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아닌가. 참고로 이 TNT 인사이드 NBA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갑자기 컴퓨터 날아간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불법 방송을 보다가 20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NBA 그 닷컴에서 네. 이제 풀 에피소드 나오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많은 유저들이 올려주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지금 11년째
한 에피소드 빼지 않고 다 보고 있는 오. 거예요. 참고로 스타터스도 제가 출범부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습니다. 인사이드 스타프도 거의 10년째 하나도 안 낮추고 다 봤고 앞으로 소개시킬 프로그램 전부 다 제가 10년 이상으로 다 하나씩 다 안 빼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검증이 끝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프로그램이네요.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삶이 피폐해져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짬뽕집 가서 가장 매운맛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극도로 매운맛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이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생활하기 힘듭니다. 우선 주말은 거의 이걸 하나 다 매진을 해야 되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생방송을 봐야 되잖아요. 생방송을 보고 이걸 보면은 해가 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월요일이 돼요. 이게 지금 사이클에서 반복되니까 여자친구가 없더라고요.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하나 정도만 찍어서 집중 있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스타터스를 추천합니다. 아 준영님은 스타터스를. 호수희님은 그러면 인사이드 NBA를 추천하시겠네요? 저는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아요. 전 다 봐야죠. 근데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보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 매회를 다 보진 않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이더 NBA와 더 스타터스, 그 다음에 뒤에도 소개해드릴 것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보신다면 네. 거의 다 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나도 좀 또라이다. 네. 네, 그러면은 그 토크와 디베이트 좀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걸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팍스 스포츠에서 더 헐드라는 네. 프로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토크쇼, 그러니까 디베이트 쇼는 NBA만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다 다뤄요. 모든 스포츠 분야를 다 다루는데 그 중에서 NBA 다루는 비중이 높고 또 이제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더 헐드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더 허드는 사실 뭐라 그럴까 다 지금 저희가 그 앞서서 2위, 1위, 그러니까 뭐 순위를 매기긴 애매하지만 네. 소개시켜드릴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낮기는 해요. 네. 낮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허드라는 건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아. 동영상이 아니에요. 동영상이 네. 아닌데, 그러니까 녹음을 한 거를 저희가 듣는 형태로 하는 건데 네. 최근에 그 유튜브에 그 폭스포츠 전용 그 채널이 생기면서 그 녹음하는 그 동영상을 올려주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그 오픈 그렇죠. 라디오처럼. 그렇죠. 네. 오픈 라디오처럼 진행이 되고 네. 실제로 게스트들도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카메라를 인식을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억지로 좀 껴놓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또 ESPN이 아닌 다른 방송사에서 네, 콜린 커워드라는 되게 나름 이제 유명한 선수래요. 네, 방송인이 네. 네,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NBA에 대한 또 이제 저는 전체적인 스포츠에 대한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이게 좀 특이한 게 혼자서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혼자. 네. 좀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퍼스트 테이크 저희가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퍼스트 테이크는 두 명이 이제 서로 막 미친듯이 물어뜯고 싸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허드는 혼자 내뱉습니다. 사회하는 그 여자분은 그냥 조용히 듣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질문해주고 물론 가끔씩 게스트가 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이 콜린 커워드가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다음 그러면 그 퍼스트 테이크에서 좀 더 이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퍼스트 테이크를 이제 저희가 그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뽑았는데 네. ESPN에서 하는 그렇죠. 디베이트 쇼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인 거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대중들이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주로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많이 다루는데 뭐 최근에는 뭐 듀란트가 사쿼터에 공을 갖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가지고 막 논의한다던가 네. 혹은 뭐 클리브랜드가 칼컵을 데리고 간 게 과연 어떤 의미 있거든요 하면 서로 관점으로 논의한다던가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주제가 하나 던져졌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막 서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기에는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트테이크를 디베이트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좀 저는 좋아하시네. 선호하는 디베이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그 디베이트 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요. 실제로 네. 미국 내에서 디베이트 붐을 일으켰던 그 프로그램이 바로 퍼스트 테이크죠. 네. 처음에는 좀 뭐 테이크 투 테이크나 뭐 이름이 달랐었는데 네. 그 이제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인터럽티드라는 이제 다른 팍스 옆 동네 프로그램에 이제 이동하신 분인데 원래 진정한 디베이트의 묘미는 이제 그 스티븐 에이 스위스나 이제 스킵 베일리스가 붙는 그쵸. 그게 진정한
예, 불꽃튀기는 진짜 예. 작년까지 같이 하다가 올해 이제 장난 교체가 된 거죠. 네. 예.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건 물론 르브론이었고요. 이 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근데 이 두 명 다 그 저희가 여러 번 아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스티븐 했죠. 그렇고 예. 스키베레스도 그렇고 워낙 농구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뿌리 있는 분들이라서 물론 디베이트 쇼라는 성격상 굉장히 그 어떤 쪽에 좀 치우친 굉장히 편향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뎁스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참고하기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뭔가 편향되거나 본인의 그 뭐랄까 주장이나 의견을 거기 맞출 필요는 전혀 없지만 참고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만들기에는 참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해준 더 팍스 스포츠의 어닝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명이 대놓고 르브론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지금 가야인 같은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이고 스킵 베일러스는 그거를 좀 뭐 반대하는. 그럼 베일리스가 이 방송 그 팍스로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아. 올해. 그럼 ESP 관계 계약이 그러니까 만료가 됐는데 연장을 안 하고 다른 모습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닌터럽티드는 너무 퍼스트테이크 짝퉁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 네, 실제로 그 나오는 이제 셰논 샤프라는 이분은 이제 현역 이제 미식축구 선수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뭔가 스킵 베일러스와 이제 스티븐 에이 스미스가 붙던 그런 느낌은 전혀 지금 못 주고 있죠. 네, 사실은 뭔가 아시면 아쉬워요. 좀 약간 아쉽네. 네. 토론의 자세가 좀 안 된, 아직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클리브랜드가 골든스테이트 이겼을 때의 그 르브론을 찬양하는 그 모습하면서 그냥 TV 쇼가 그냥 거의 완전 아수라장이 됐던 그런 부분에서 얘는 토론의 자세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주인장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퍼스테이크. 네. 네,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이것도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무수히 많은 프로스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스티븐 에이 스미스와 스킵 베일러스는 하나도 안 빼고 다 봤어요.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제가 추천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언제 공부하냐? 네. 공부하기보다 언제 보냐? 오프 시즌에 보면 됩니다. 오프 시즌에 유튜브에 언제든지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보통 밥 먹을 때 이제 혼자 밥 먹을 때 방에서 밥 먹을 때 이거 하고 혼자 밥 먹어요? 그런 때 있잖아요. 지금 아침에 느낌 지금 많죠. 느낌상은 엄청 덥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이글을 굽습니다. 베이글과 우유 한 잔을 들고 집에 와서 스타터스 씁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오프 시즌에 정말 길잖아요. 네.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긴데 경기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는 것도 좋은 거고 이렇게 오프 시즌에 이런 기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는 것도 정말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네. 자신이 몰랐던 그런 NBA 선수들이나 리그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아까 뭐 이제 저희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뭐 팀을 응원할 팀을 찾고 있다 선수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습관이 들은지 그래도 저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딱 타고 틀 때 나오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송은 NBA TV에서 하는 오픈 코트입니다. 이거는 그 제가 이제 한국 그 커뮤니티는 잘 안 들어가지만 그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많이 그 한국에서 많이 참고해서 보신다고. 물론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네. NBA TV에 나오는 이제 그런 토크쇼 같은 느낌인데 네네. NBA 레전드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어니 존슨 아까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TNT 인사이드 NBA의 그 이제 진행자죠. 진행자가 다시 이제 레전드들을 모아놓고 각종 올드한 재밌었던 주제들을 이제 던져주면서 그 레전드 그때 당시 심정. 그렇죠. 레전드 팬들의 의견을 묻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디베이트라기보다는 한 바퀴씩 쫙 돌아가면서 라운드 테이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쫙 들어가면서 약간 원탁의 기자들처럼 레전드들이 쫙 앉아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름만 되면 알 사람들이 앉아서 최근에 나온 레전드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사실 감독 특집이 있었어요. 감독 그래요? 특집이 있어서 네. 예전에 뭐 마이크 덴톤이라든지 뭐 탐 티보도라든지 이런 감독들을 모시고 한번 그 취재를 했었고요. 조지칼 안 나왔나요? 조지칼도 나왔었어요. 나 그래요? 조지칼도 나왔었어요. 조지칼도 한번 나왔었고 감독 특집이 2번 있었어요. 제가 2번 있었고 원래 고정적으로 나온 패널은 뭐 샤킬 오닐, 그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 아이자 토마스, 트레이시 맥그레디, 뭐 그랜트 힐, 뭐 진짜 크리스 레전드들이네요. 크리스 에버. 그렇죠. 그런 진짜 찰스 바클리, 케니 스미스 이런 선수들, 스티브 스미스. 가끔 게리 페이튼 게스트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NBA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전드 선수들이. 그러니까 올드 팬분들이 보면 정말 재밌을 그러네요. 그런 거고 실제로 평생 농구만 해왔던 선수들이 레전드들이 말하는 NBA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 사장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어땠냐. 마이클 조던 제가 어땠냐. 마이클 조던이 토크쇼를 오프라 저는 위프리 쇼 빼고는 나와본 적이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다시 회자돼요.
조던 막았을 때 어땠냐? 네. 그러면 뭐 날라댕겼다 뭐 하고 뭐 매직 존슨이 어땠다 뭐 너는 누가 가드가 제일이라 생각하냐 뭐 아니다 나는 내 시대에선 내가 짱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냥 조던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던은 나오지 않을 안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NBA 오프코트를 제 기억에 한 3년 된 것 같아요. 출범이 된 지 3년 된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뭐 NBA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검색 방법으로 수단을 동원해서 하면은 다 어떻게든 풀 에피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 꼭 네, 하나씩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토크쇼나 이런 거보다 더 이제 NBA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레전드들이 진짜 끼었던 선수들이 나와서 말을 그쵸. 하는 거니까 네. 네, 많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네, 그런 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리그 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제 NBA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가지 방송 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준정님은 퍼스트테이크와 더 스타터스를 가장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언급 안 돼 있는데 네. 그 티맥이 게스트로 나오는 그 ESPN에서 하는 조그만 스포츠인데 더 점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NBA TV 게임 타임을 이제 분석해주는 내용이 저는 NBA의 전술이나 혹은 선수들의 플레이 팀의 색깔을 판단하기에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네. 네. 이것도 역시나 이제 NBA 리그 패스가 있으시면 보실 수 있는. 네. 호수이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이걸 다 봐야지 된다. 하나도 놓치고 아니고 네, 다 알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들을 보시면서 NBA 관련된 좀 더 생생한 정보들을 영어 공부도 되고요. 네. 영어 공부가 정말 많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리스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토익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농구와 영어를 같이 섭렵할 수 있는 일석이조.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샤이 주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1월 12일 날 시카고와 뉴욕의 경기가 있습니다. 로즈가 시카고를 만나는 두 번째 경기인데 로즈가 안 좋은 나오려나 수준이어서 모르겠네요. 네. 괜히 선정했다 싶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그리고 1월 16일에는 거기서 합류한다는 소리가 있어. 시카고. 클리블랜드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두 번째 만남이 야 예정돼 이게 있습니다. 이거죠. 네. 네. 한국 시각으로는 화요일이 되겠네요. 주말에 나서 너무 아쉽네요. 네. 시즌 중에 플레이오프. 네. 와 정말 기대가 벌써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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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골스가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네. 개인적인 네. 네,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누구의 목소리가 높아질지. 그러니까요. 가연님 나오셔야 되는데. 지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골스 홈이라서 또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방송 모두 끝이 나는데 감기가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제 네. 주변에서도 많이 걸리시고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모두 좀 감기를 조심하셨으면 네. 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야님을 꼭 데리고 와서 클블 모스 특집인데 뭐 그러니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네, 무조건 저희가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엠비온 네.